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큰 차를 타보네요. 이전에 그 단체 시승회 때 제가 이거 조명 좀 치네 하면서 좀 극찬을 했던 그 미래의 우주선 모형을 한 MPV 미니밴 스타리아를 2박 3일 동안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네, 스타리아는요 일반 미니밴이나 또 RV와는 다르게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버스나 트럭 같이, 제가 키가 180인데도요 키 큰 성인 남자도 발판을 딛고 올라가야지 차에 탑승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나오는 크로스오버나 SUV 같은 경우가 제 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타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높이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엉덩이 높이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오는데 지금 얘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발을 올리고 발판을 짚고 타야 될 정도로 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 타본 차들 중에서는 가장 그 시팅 포지션은 물론이고 차 높이 자체가 높은 차입니다. 뭐 차 높이가 1992m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높을 수밖에 없겠죠. 뭐 높으면 실내 공간이 넓겠죠?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타리아의 뒷좌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스타리아 라운지예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 라운지 모델은 그야말로 라운지입니다. 이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 보여드릴게요. 네.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러니까 뒷좌석 레그룸이 뒤로 다 밀어놓으면 거의 2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리아는 조명 좀 칠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그 센터 콘솔에 이제 스타리아라는 레터링을 박아 놓은 이 조명 쇼로부터 시작하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조명입니다. 스타리아라는 글이 이제 보이죠. 그리고 나름 첨단 이미지를 자랑하는 그 센터 계기판 클러스터를 또 자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스크린도 커다랗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조명쇼, 뭐 아우디 벤츠 뭐 따라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현란한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민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순정이에요. 이 상태에서 뭐 더 꾸미면 더 화려해지겠죠. 그런데 순정 상태에서도 충분히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조명을 자랑합니다. 실내 공간은 좀 밝은 데서 같이 보시죠. 네, 디젤차임을 속일 수 없는 스타리아 라운지 2.2 디젤의 그 엔진음을 들으면서 사실 차 구경 좀 한번 해보시죠. 인테리어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동문이 열리면 먼저 드러나는 광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뒷시트입니다. 한번 올라타 보시죠. 우와, 우와, 넓다. 넓다. 그거밖에 뭐 따로 뭐 설명드릴 말이 없네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2열, 그리고 이제 연예인 팬이라 그러죠. 그 캡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2열에는 이렇게 커다란 또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방감도 또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1열을 한번 보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구조가 참 특이하죠. 운전석 뒤 이제 핸들 뒤로 이제 계기판이 있는 방식이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클러스터. 이게 또 스타리아 운전석의 좀 특이한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에도 요즘 뭐 유행하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터치 스크린은 아닌 버튼이 없는 클러스터, 그리고 버튼식 기어 노브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넓은 아주 낮은 벨트 라인.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이 운전석 암레스트와 왼쪽 그 벨트 라인이 거의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쌍 암레스트를 표방한 그런 이제 아주 낮은 벨트 라인이 또 특징이죠. 2열은 뭐 리무진 시트고, 그리고 창문을 일부 이렇게 열 수 있는 열림창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이제 다른 모델은 이제 이게 팝업 창이라 그러죠. 이 팝업, 이렇게 이제 일부만 열리게 하는 그 팝업 창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리콜이 됐었죠. 팝업 창을 연 상태로 문을 닫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3열입니다. 지금 짐칸을 없앴어요, 완전히. 그래서 의자를 모두 다 밀어가지고 승객 공간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열도 거의 고급 세단에 버금가는 아주 넓은 레그룸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공간도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3열 시트를 가진 차량 중에서는 가장 뭐 공간이 넓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사실은 여기에 4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인승까지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냥 벤치 시트로만 아주 딱 그렇게 점프 시트식으로 하면은 5열까지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모델은 안 나오고 이렇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앞으로 당기면은 짐칸이 이렇게 확보가 되겠죠. 네. 그만큼 앞으로 당겨 한 40cm 정도 당긴 만큼 짐칸이 확보가 돼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짐을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어른은 조금 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뒤에 짐을 잔뜩 싣고 여기는 어린이 2명 정도를 태우고 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오니까, 공간 활용도, 공간은 정말 따라올 차가 없죠, 국내에서는. 워낙 차가 높다 보니까 플로어도 완벽하게 플랫하고요. 이제 센터 터널이 없죠. 그러니까 이 플로어 밑으로 드라이브 샤프트와 그 배기관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뒷자리에도 이제 사람을 많이 태우다 보니까는 유틸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컵홀더와 이제 트레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매뉴얼 쉐이드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도 USB 포트가 있고, 이건 뭐죠? 무드등,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3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3열에는 우퍼, 8인치 서브 우퍼가 이렇게 이쪽에 장착이 되게 됐습니다. 자, 2열로 가서 보우스라고 써있는 작은 이제 플레인지 스피커가 하나 들어가 있고, 2열은 그 대신에 벤치 시트로 되어 있고, 이 앞에 이제 콘솔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콘솔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면은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기면은 또 컵홀더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시트를 보시면은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천장은 무려 스웨이드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차가 이제 상용차 기반이다 보니까는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싸고 튼튼한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체의 대부분을, 실내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 마감이에요. 도어 패널, 지금 1열도 그렇고요. 1열도 도어 패널이 요 뒷부분만 약간 패딩이 돼 있고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상당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컵홀더는 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1열, 2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다 싸구려 플라스틱 투성이로 되어 있는 일종의 상용차용 좀 저렴한 실내 마감이 원래 이제 베이스가 그런데, 이제 스타리아 라운지는 이제 이걸 이제 7인승으로 이제 만들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캡틴 시트에다가 뭐 통풍 시트에다가 나파 가죽에다가 스웨이드에다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기본 원래 골격인 그 뼈대인 기본 마감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제 그 의견에는
언밸런스가 좀 나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급 자재하고 정말 저렴한 소재하고가 그냥 같이 섞여 있으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런 말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줄 그어서 수박이 된 건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이런 인테리어 마감 소재가 약간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이 차 인테리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신 분들이 이런 좀 이 저렴한 마감 부분을 갖다가 사설업체에서 인조 가죽이나 진짜 가죽으로 이렇게 추가로 또 그 마감을 새로 하는 그런 개조 작업도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로 좀 약간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의 하체를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크로스 멤버라 그러죠. 예, 서브 프레임. 이 3세대 플랫폼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이 이 서브 프레임이, 전에는 이전에 가로만 있던 게 이제 세로로 앞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우물정자 모양으로 회귀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 부분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카니발 그리고 다른 이제 산타페 소렌토 등 다른 RB들과 그 플랫폼 하체 구조를 공유합니다. N3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상용차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을 보면은 좀 모양이 많이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구조와 얼개는 그 3세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징이 보면은 이 우물정자 프레임에 이 개벽다구라고 하는데, 이 롤로드 브라켓으로 이제 트랜스미션을 받치고 있고, 지금 제 손이 있는 부분이 엔진 오일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8단 자동 변속기의 그 껍데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스티어링 렉 기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모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컬럼 마운트 방식, 이제 CMDPS 방식이 되어 있고, 해보시면은 뒤로 가는 샤프트가 또 따로 있는 게 보이죠? 예. 저는 4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이 아니고. 참고로 이제 이 차의 전 모델인 스타 렉스는 후륜구동이었죠. 근데 전륜으로 이번에 바뀌었고, 그래서 4륜구동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운트를 보시면은, 원래 다른 차량들은 여기가 커다란 부싱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진동 흡수를 하는 그런 부싱을 넣는데, 스타리아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점, 저 앞 마운트는요. 그런데 뒤를 가보시면은, 뒤는 이 마운트가 고무 부싱이 들어간 방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구조라 그런가요? 그래서 그 뒤에서 그 올라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 댐퍼, 고무와 그 무거운 추로 되어 있는 고무 댐퍼를 또 달아가지고 진동을 더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진동을 이제 이런 고무 부싱, 이게 이제 트레일링한 부싱인데요. 이런 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움직이도록 하고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크로스 멤버를 체결하는 부위에도 부싱을 넣어서 진동 소음을 줄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죠. 네. 흔한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뭐 알루미늄 따위는 없습니다. 전부 주철재. 주철을 용접해서 만든 것, 아니면 통 주철의 그 너클 캐리어. 알루미늄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엔진하고 미션 하우징 그 정도만 알루미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위에 보면은 이제 터보 차저도 보이네요. 후륜은 흔하디 흔한 멀티링크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한 바퀴당 4개의 링크가 연결시켜주는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나 흙이 튀는 부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커버를 덧대서 이제 하체가 썩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막겠다. 그렇게 좀 바뀌었죠. 한 7, 8년 전서부터 현대차도 이걸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현대 기아차의
하체 모습이고요. 다만 다른 점이 이제 이게 차체가 높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면 드라이브 샤프트와 이 배기관이 지나가는데도 터널이 없어요. 바닥이 이렇게 높게 돼 있고, 그리고 옆에 스커트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약간 바닥이 이렇게 파여진 구조죠. 그게 이제 일반 승용형 RV나 승용차와는 좀 다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파서 가운데 센터 터널이 있는데, 얘는 차가 높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 바닥을 높여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로, 역 디귿자로 파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가 나오면 이 공간에 이제 이런 게 얘네들이 안 들어가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랑 이 공간에 이제 배터리와 수소 연료 탱크, 연료 전지 시스템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엔진룸 구경하시죠? 밑에 그 봤던 터보차저의 윗부분이 이렇게 방열판으로 덮여져 있죠. 터보차저가 있고, 터보차저에서 압축된 공기가 일로 넘어와요. 이렇게 인터큘러로 넘어오죠. 여기 앞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릴이 인터쿨러입니다. 그래서 식혀져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 여기 보면 인테이크가 있죠.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으로 공급이 되고요. 연료는 이제 고압의 커먼 레일 인젝터 방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커먼 레일이 바로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길다란 피리 같이 생긴 레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커먼 레일, 하나의 레일에서 4개의 라인이 들어가서 인젝터를 통해 실린더 내부로 고압의 연료가 분사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매연과 소음을 많이 줄였다. 이제 2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이제 방식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요소수 촉매와 DPF가 이제 또 추가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엔진 진동을 막아주는 마운트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이쪽은 좀 가려서 안 보이고. 그 외에는 기존 그 R엔진, 이게 R엔진 개선형 엔진이죠. 2200cc. 그 엔진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에 들어간 R엔진은 출력이 조금 디튠이 돼가지고 177마력을 내고 토크는 44로 기존 R엔진과 비슷합니다. 약 30마력을 줄였는데, 토크가 똑같으니까는 2.4톤이나 나가는 이 차가 그렇게 버겁지 않은 시내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이어도 이게 기존 승용차용 타이어가 아니에요. 금호에서 나온 타이어인데, 포트란이라고 돼 있네. 포트란이라고 돼 있는 사이즈는 235, 55에 18이니까 뭐 스포티지급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일반 승용 타이어는 아니고, 보시면은 좀 더 튼튼해 보이죠. 이게 더 무거운 짐, 사람을 더 많이 태우고도 견딜 수 있는 엑스트라 로드라고 또 써있죠. 그런 좀 짐차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동일하게 같은 사이즈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뒤에도 지금 보면 12.6인치, 그러니까 320mm, 그리고 앞에는 340mm, 330mm 정도로 보이네요. 345mm네요. 345mm의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투 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무게가 2.4톤이나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받쳐주기 위한 충분한 용량의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